사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아직까지 필요 없는 나란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미를 나누는 대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이라는 박완서 작가의 그 소설, 짧은 단편 소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실 선생님은 이 박완서 작가의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이라는 이 글을 사실 수업 준비하면서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봤는데 읽어보고 나서의 느낌은 사실 그 학생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특히 선생님들이 이 글을 더 읽었으면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기존에도 박완서님이 대단하신 작가분이셨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다시금 돌이켜 생각하게끔 만드는 곱씹어서 참 이분의 글은 참 담백하면서도 참 깊이가 있다. 그리고 가슴속에 울림을 주는 그 글을 쓰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험은 개인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글을 잘 요리조리 요리해서 독자들에게 내놓으시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진짜 선생님 가슴에 울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보고 반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문 선생님 정말 멋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저 정도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 도량이 깊게 느껴졌거든요. 그 내공이, 그죠? 그래서 더 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저런 선생님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정말 좋은 소설이었어요. 짧지만 좋은 소설이 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죠? 그 어떤 긴 분량 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어쨌든 깊이 있는 주제를 담기는 나름 짧은 소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짧은 분량의 소설 안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기는 참 힘들거든요. 시도 그렇듯이 뭔가 압축되고 짧은 내용의 것이 깊은 울림을 주기는 참 힘든데 이 박완서님은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수업을 들어갈 건데 이 앞에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중요한 건 없는 것 같고 역시나 이번 수업도 이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이라는 이 소설을 이미 여러분들은 다 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용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혹시 안 읽은 학생들 있으면 먼저 전문을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전문 한번 읽어봤는데 앞에 내용도 꽤 짧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앞에 내용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이라는 이 소설에서 항상 그랬듯이 가장 먼저 중시해야 될 포인트들이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소설 속에서 드러나는 담화 요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말하니와 듣는 이 한뇌라는 아이와 그 다음에 문 선생님의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사실상 누가 말하니고 누가 듣는지라고 딱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사실 대화라는 상황이 쌍방향적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니가 된과 동시에 듣는 이가 되는 것이죠. 내가 들을 때는 내가 듣는 이지만 듣고 나서 내가 그것에 대해 대답하면서 말을 할 땐 말하니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한매와 문 선생님의 말하니, 듣는 이로서의 어떤 요소, 그 다음에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맥락, 그 다음에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내용, 이런 것들이 모여서 담화를 이루어내잖아요. 그 담화 요소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매와 문 선생님이 협력적 말하기 듣기의 태도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나 문 선생님이 그렇죠 사실. 문 선생님이 사실 협력적 말하기 듣기 전략을 세워서 이 한매와 문 선생님 사이의 어떤 거리감, 그 의견 차이의 어떤 의견 대립의 거리를 갖다가 조금씩 좁히고 있거든요. 조금씩 그 의견 차이를 좁히니까 정서적 거리가 어떻게 된다? 조금씩
좁아진다. 그죠? 그래서 이런 태도 전략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걀의 의미. 달걀의 의미. 한매에게 있어서는 달걀이 어떤 의미였는가? 그리고 도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달걀은 어떤 의미였을까? 무엇 때문에 한매는 그렇게 화가 났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사실 우리들은 그 달걀이란 말보다는 계란이란 말 더 많이 쓰잖아요. 근데 계란은 사실상 우리 국어긴 하지만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순우리말로 볼 수 있는 달걀을 쓰는 게 나은데 사실 달걀의 어원은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닭의 알. 사실 중세국어 표기는 이렇게거든요. 이게 사실 닭만 치자면 당연히 이렇게지만 그 다음에 요게 관형격 조사 의 누구누구의 그 다음에 알 이게 요 뒤로 넘어와서 이렇게 된 거고 요게 달걀이 된 걸로 우리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쓸데없는 얘기죠, 그죠? 중세국어 배우려면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중학생들은 저기 고등학교까지 이제 올라가면 이제 중세국어가 두 팔 벌리고 이제 환영할 겁니다. 아마 그때 좀 약간 머리 좀 지끈해질 겁니다. 자, 어쨌든 달걀, 계란이란 말보다는 달걀을 좀 더 씁시다. 네, 그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앞부분의 줄거리 알고 있죠? 대충 얘기하자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 문 선생님의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계속 그 교직에 있으면서 그 자신의 어떤 일년 뭐 농사처럼 계속 이렇게 닭을 나눠주고 그 알을 모아서 알을 뭐 이렇게 팔아서 서울에 이제 놀러 가는 그 수학여행비로 사용하는 건데 근데 한매가 예전에 일찍이 중학생이 되기 이전 초등학생 때 했었고 그 다음에 한매의 여동생이 이제 그 차례가 된 거죠. 그래서 닭을 받아서 이제 닭을 이제 잘 길러서 알을 낳으면 그것도 이제 삶아 먹을까 이걸로 이제 또 돈을 벌어 가지고 여행비를 마련할까 하는 그 부푸른 마음이었는데 근데 이 본매 여동생 이름이 본매죠. 본매의 그 암탉을 갖다가 밤만 되면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한매가 그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 너무 처음에는 이제 본매가 그냥 그 오빠가 자꾸 이렇게 하면 나 가만 안 있는다. 그러니까 오빠가 되게 신경질적으로 뭐랄까 거기선 표현이 뭐라냐면 늠름한 모습이면서도 쓸쓸하다고 표현했어요. 아직까지 이거 머릿속에 났는데 늠름하면서도 쓸쓸하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가만 안 있으면 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나왔대요. 그래서 여동생이 아무 말을 못한 거죠. 그 다음날도 또 닭을 죽이려고 하니까 오빠 뭐 그러지 마라. 오빠 그렇게 원하면 뭐 닭도 줄 테니까 닭 죽이지 마 이런 식으로 애걸복걸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문 선생님한테 이제 본매가 고백한 거죠. 우리 오빠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 어떻게 되냐? 라고 하고는 이제 문 선생님이 한매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문 선생님이 한매를 기다린 거죠. 그죠? 그래서 고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을 이렇게 걸었고요. 자, 이번 일요일에 자, 요거는 우리들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선생님하고 읍내로 같이 통닭 먹으러 갈래? 읍내가 꽤 먼 거리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한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그 여기에는 이 말하기 전략인 거죠. 말하기 전략이 어떤 전략이 쓰인 거냐면 자, 이렇게 써볼게요. 듣는 이 취향을 고려하여 이야기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매가 좋아하는 것이겠죠. 한매가 좋아하는 것이겠죠. 한매가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 그걸 꺼내면서 자, 너 선생님하고 같이 통닭 먹으러 갈래? 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별거 아닌 전략 같아 보이지만은 흔히들 우리는 어떤 누군가에게 말을 붙이고 싶어 하고 아니면 그 친구를 좀 약간 나의 의견 쪽으로 구슬리고 싶거나 좀 이렇게 좋게 좀 얘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협력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어떤 전략을 쓰냐면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 그것을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이거 좋아하지? 야, 우리 평소에 얘가 뭐 초코파이 좋아해서 초코파이 건네주면서 야, 우리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먹을거리라는 것이 그냥
1차원적인 어떤 그 식욕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수단이지만 그게 참 묘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말하면서 취향을 고려해서 이야기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네. 듣는 이의 취향을 고려하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듣는 이의 수준을 고려하는 거. 듣는 이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좋은 대화의 시작하는 방법이죠. 선생님도 학생들과 상담을 시작할 때 그런 뭐 좋아하는 얘기 먼저 꺼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얘기를 이어가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걸 고민하고 얘기를 하는데 문 선생님은 그 전략을 썼네요. 그죠? 그러니까 당장에 알아맞히고 본매 여동생이 본매가 선생님께 일러 바쳤군요. 다 안단다. 하지만 본매를 나무라지 마라. 혼내지 마라. 네,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염려하지 마세요 라는 말 또한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뭐라고 쓰냐면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써봅시다. 말하는 이의 의도를 파악하며 듣고 상대방의 의견에 적절한 대답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매를 혼낼까봐 걱정하는 문 선생님한테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혼 안 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이의 의도를 파악했다는 건 문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하며 듣고 그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문 선생님이 걱정할 일을 갖다가 아예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갖다 적절한 대답을 한 것이죠. 대화라는 건 상대방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끔 적절한 답변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대화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친구가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암탉에 대해서도 난 그거 말고도 선생님은 암탉에 대해서도 염려 안 하고 싶다. 라고 했더니 죽여버리고 싶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문 선생님한테 이제 슬슬 자신의 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 선생님은 여기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건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사실. 뭐냐면, 뭐, 이렇게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 여동생의 닭도 어쨌든, 여동생 닭 죽여버리고 싶고, 그 다음에 6학년 아이들한테 나눠준 30마리 암탉 모두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런 어떤 폭력적인 언행, 그 다음에 이런 사상, 이를 접했을 때, 뭐, 좀, 어떤 선생님들은 아마 이렇게 혼낼 수도 있어요. 이놈의 자식이, 이게, 뭐, 임마, 너 지금 반항한 거야? 뭐 아니면, 뭐, 너 지금 중이병 사춘기라고 말이야, 어? 너 이거 살아있는 생물을 갖다 이렇게 막 함부로 죽인다 말 하는 거 아니야, 임마! 뭐 이런 식으로 혼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 선생님은 그런 어떤 꾸짖음? 일단 꾸짖음이 우선이어야 될 텐데 이걸 하지 않고 이유를 먼저 듣습니다. 그죠? 왜 그러고 싶은가 말해보렴. 이유부터. 이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꾸짖고 너 이 자식 이놈의 자식 말하는 거 뭐가 마구니가 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갑자기 궁예가 생각나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 문 선생님은 꾸짖기보다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그 이유부터 알고 싶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유를 물어봄과 동시에 아무리 짐승이라지만 살아있는 목숨 죽이고 싶은 것은 나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은 오래 품고 있을수록 품은 사람의 심정만 나빠질 뿐이란다. 옳은 소리만 이렇게 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네 마음을 그렇게 변하게 했니? 라고 했더니 텔레비전이 문제였어요. 텔레비전 난 또 뭐라고? 그러니까 웃지 마세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텔레비전을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뭘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렇게 큰 중요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TV에서 별걸 다 봤어요. 재밌는 어떤 쇼를 봤겠죠. 근데 뭐 대포소에 있는 아저씨도 봤어요. 그리고 라고 하면서 점점점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어떤 중요한 정말 정작 본인이 좀 약간 실망했던 뭔가 되게 놀랐던 그 장면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을 더 침을 삼키며 함에 단말 재촉했습니다. 침을 삼키며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좀 뭔가 되게 긴장되거나 단말이 기다려질 때 꿀꺽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놓치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참 박한선님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자리에서 달걀을 130개나 먹는 아저씨도 보았어요. 자, 이놈의 이 달걀이 문제인 겁니다. 그죠? 이 달걀. 그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달걀이라는 것은 도시의 달걀인 거죠. 사실상 시골의 달걀이나 도시의 달걀이나 똑같은 겁니다. 다만 시골에서 도시로 간 달걀은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이 달걀을 130개나 먹는 아저씨도 보았대요. 그 아저씨는 어찌나 달걀을 빠르게 먹던지 옆에서 깨뜨려주는 사람이 미처 못 당할 정도였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죠? 하지만 그 배 속 큰 아저씨도 100개를 넘게 먹고 나서부터는 삼키기가 괴로운지 달걀 흰자위를 입 주변에 줄줄 흘리면서 목을 괴롭게 빼고는 억지로 먹더군요. 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이게 계기가 되었어요. 여기 한번 쳐봅시다. 네. 자, 바로 이것이 무엇이 되었나? 자, 도시에 대한 한매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매 쓸 건 아닙니다. 한매의 심리라고 쓴다면 사실 여기에서는 기대에서 여기서 실망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계기가 바로 TV가 되는 것이죠. 도시에서 본 TV를 보고 거기에서 달걀을 먹는 아저씨를 보고 나서 기대해서 실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해가죠? 네. 자, 그 다음에 사실 자습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잠깐 선생님 말을 지금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일단 이 앞까지 서술되었던 지금까지 읽기까지 이 앞의 내용까지 서술되었던 이 시골에서 그러니까 이 한매와 본매가 만들어냈던 열심히 애지중지 길러서 만들어냈던 그 달걀이라는 그 존재는 상당히 소중하고 그 다음에 아주 소중한 추억 여행을 떠나기 위한 자금으로서 마련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 소스가 되는 거죠, 그죠? 상당히 소중한 존재예요, 달걀은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삼키는 게 괴로운 달걀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이 한매와 본매에게는 되게 소중한 달걀이고 서울에 여행 가기 위한 좋은 자금원이 되는 것이고 귀한 거지만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걸 삼키기 괴로운 그러니까 먹다 이제 이걸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한 어떤 도구로 전락해버린 이 달걀을 보고는 상당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겠죠. 그죠? 그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달걀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겠지만 여기다 정리를 해본다면 자, 다 정리했습니다. 일단은 뭐 중간 지점에서 달걀이라는 소재를 봤을 때 이 한매의 달걀, 특히 한매의 달걀, 한매와 본매의 달걀이라고 쓰긴 썼는데 사실상 한매의 달걀, 그에게 있어서 정말 달걀은 특별한 존재의 달걀이거든요. 그래서 한매에게 있어서의 달걀, TV쇼 속에서 등장했던 달걀, 그 시골에서의 달걀이냐, 서울에서의 달걀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자, 일단 시골에 있는 한매의 달걀은 뭐냐면 소중한 자원이었죠. 서울의 여행 경비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더군다나 그렇다고 뭐 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갈 경비가 없다고 해서 뭐 지금 이렇게 없어서 달걀로 가는 게 아니라고 소설에서 언급됐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동생을 울리면서까지 지켜내고 싶었던 달걀, 이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커요. 사실 한매에게는 미안하지만 정말 그렇게까지도 지켜내고 싶었던
소중한 달걀이었기에 더욱더 애착이 가는 거죠. 한매에게는. 그리고 반대로 본매에게의 달걀은 오빠의 그 혼줄 위협에도 맞서면서까지 꼭 먹고 싶었던 달걀. 소중한 거죠. 한매와 본매에게 있어서의 어떤 달걀은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TV쇼 속에 등장했던 달걀은 뭐였습니까? 웃음의 도구로 전락했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웃음의 도구. 근데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갖다 지적을 했잖아요. 지적이라보다는 꼭 짚고 넘어갔잖아요. 먹기가 괴로운지 달걀 흰자위를 입 주변에 줄줄 흘리면서 이 문맥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부정적 이미지가 아주 강하죠. 뭔가 더러운, 그죠? 입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흰자, 노른자, 달걀. 근데 그 달걀은 한매에게 있어서는 참 더없이 소중했던 그런 달걀, 그죠? 이 둘은 서로 대조적 관계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씁쓸했던 거죠, 그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매가 울고 싶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울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그때 왜 울고 싶었는지 지금 기억나니? 라고 했더니 생각나고 말고요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자, 여기부터 빨간색으로 할까요?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꺾기 표시하고 자,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꺾기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일단 전략을 한번 잘 보세요. 생각나고 말고요. 그동안의 이 도시의 인상은 희미해졌지만 뭐 어쨌든 그때 저는 저의 연기가 된 제 이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내용 뭐 되게 시간 길어지니까 이 내용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을 그때 느꼈던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조목조목 또박또박 이런 얘기하는 거 봐서는 이 한매는 좀 약간 똘망똘망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말하기 전략을 써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나오네요. 그죠? 특히 본매는 어찌나 날쌔게 달걀을 훔쳐가는지 제가 많이 쥐어박았을 거예요. 귀여운 누이 동생에게 본매 너무 사랑하고 예쁜데 그 귀여운 누이 동생이 굴뚝 모퉁이에서 서럽게 훌쩍이던 말건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그만큼 소중했던 나의 달걀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 아까 써줬던 표와 똑같죠. 그죠? 소중했던 거. 근데 그런 달걀이 도시 사람에게는 도시의 달걀은 어떤 달걀이라서 아주 천대받고 웃음거리가 되는 거. 천대. 상당히 업신여기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달걀을 이렇게 취급받으니 내가 업신여김을 당한 것처럼 분한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여기도 꺾기 표시해 봅시다. 어디부터 꺾기 표시? 여기 도시 사람한테는 분한 생각이 들었어요.까지. 뭐 사실 밑줄 쳐도 상관없습니다. 밑줄 칠까요? 자, 쳐볼게요. 자,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아니에요. 쓰지 마세요. 쓰지 맙시다. 왜냐면 뭐 뻔한 얘기를 좀 더 다시 또 쓰라고 하기 좀 그래가지고 자습서는 이렇게 써 있어. 뭐냐면 무엇보다도 소중했던 달걀이 도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본 한매는 자신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과 같은 분함을 느낌이라고 쓰면 되는데 뭐 굳이 뻔한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한매가 중학교에 간 까닭이 여기 등장합니다. 뭐냐면 도시의 아이, 어른, 모든 사람에게 대한 어떤 안갚음을 하기 위해 저는 중학교에 갔습니다. 라고 진학한 까닭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 선생님 처음 듣는 소리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네 안갚음의 꿈을 얘기해 보렴. 안갚음이라는 어떤 단어가 그리 좋지 않은 단어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침착하게 그 안갚음의 어떤 계획을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무시무시한 권세를 잡든지 유명해지든지 그래서 저는 도시 사람들 없인 여길 수 있고 벌벌 떨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 또한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좋은 전략이거든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에요. 자, 뭐라 쓸까요, 여기다가? 어떤 전략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쓰세요. 한매의 생각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태도냐면 협력적 듣기 태도예요. 협력적 듣기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분석적 듣기의 태도와는 상당히 비교가 되는 부분이에요. CF라는 게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적 듣기. 그 다음에 뭐 비판적 듣기도 있죠. 비판적 듣기는 상대방의 말에 이게 옳고 그른가를 따져가면서 듣는 것이고, 분석적인 듣기는 상대방의 말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면서라기보다는 어떤 주는 정보를 갖다 이해하고 막 뜯어보고, 예, 뭐 째보고 하면서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 그 말의 의미를 분석하는 그런 듣기라고 한다면, 지금 이 문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 듣기는 어떤 태도냐면 협력적 듣기라고 해서 상당히 상대방의 말에 되도록이면 절반 이상은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는 듣기예요. 그래, 난 네 편이야. 그거 오라 오라. 괜찮네. 이런 식으로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가 틀린가 맞나 보자 이게 아니라 그래, 네 말은 옳을 거야 하면서 상당히 가슴으로 머리로 같이 다가가면서 상대방 입장에서 들어주는 듣기를 협력적 듣기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쁜 의도의 말을 하잖아요. 사실 한면은 되게 한이 맺히고 분노가 치밀어서 저는요 선생님 엄청나게 부자가 돼가지고요, 예? 지금 이 모든 사람들 제가 그냥 제 한마디에 벌벌 떨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 말 들은 문 선생님은 예끼놈아 어디 감히 지금 이놈이 싸가지 없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좀 그렇게 독에 받쳐서 얘기하는 친구를 혼내지 않으시잖아요. 혼내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라고 공감, 그리고 적극적인 반응. 공감, 적극적인 반응. 이걸 하는 게 협력적 태도입니다. 네. 꾸짖음보단 공감하면서 적극적인 반응해주는 협력적 듣기 태도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또.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까지 말하면 좀 약간 뭐랄까요, 사족인데 진짜 이게 좋은 말하기 전략이거든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이기는 아니면 싸우지 않는 아주 좋은 전략인 게 뭐냐면, 이분은 정말 좀 전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긍정해요. 일단 긍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풀어놓습니다. 이게 상당히 전략적인 방법이거든요. 처음부터 부정적인 말부터 내놓으면 상대방은 문을 닫고 듣기 싫어하고 어떤 공격적 자세, 호전적 자세를 취하는데, 지금 문 선생님은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라고 긍정해 준 다음에, 하지만 나의 생각은 이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달걀 먹구름에 대한 안갚음으로는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몰라. 너무 인색하게 갚아주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갚을 건 또 뭐 있니? 라고 하면서 개인의 생각을 나중에 얘기합니다. 사실 본심은 이거야. 하지만 일단 시작은 그래, 좋은 생각이긴 해 라고 먼저 박수부터 쳐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생각은 나중에 차분히 풀어놔도 됩니다. 아주 전략적인 말하기를 하고 있죠. 그죠? 한매와의 어떤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 생각을 차분하게 전달합니다. 자, 달걀은 달걀로요? 어떻게 해요? 글쎄다, 우리 그걸 생각해 보자꾸나. 아직 아이디어는 없으셨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차분하게 얘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잘 그냥 대충 살펴본다면, 일단 선생님은 그 본매가 암탉기 이런 걸 해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그 자신의 생각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암탉을 잘 먹이고 돌봐서 알을 많이 낳게 하고, 언제나처럼 그 숙박비는 민박으로 할 것이고 달걀 잘 먹었다가 여비 마련하자 얘기하니까 똑같네요.
그죠? 한매가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를 업신 여기시려는 거군요 하면서 대화를 이제 그 중도에 그만두려고 한매가 일어납니다. 한매가 그 얘기를 하다가 일어선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대화를 이제 중단하겠다. 하지만 어쨌든 문 선생님은 한매 어깨를 안아서 토닥거리면서 다시 앉았습니다. 자, 성급하게 얘기 끝내지 말고 선생님 말을 끝까지 들어보렴. 선생님의 얘기는 끝나지 않았단다. 조금만 더 얘기할까? 이런 식으로 어깨를 안아서 토닥거리면서 다시 앉히는 거죠. 그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핵심 내용이 나오죠. 여행하는 사람이 바뀔 거야. 여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서울 사람들이 될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도시로 여행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초청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내가 왜 이런 생각 못했을까? 니더 계약 하면 고맙다라고 했는데 한면은 여전히 우울해 보였습니다. 기발한 생각이군요, 선생님. 자, 여기에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 선생님께서 그 생각 참 좋은데? 라고 얘기했어, 그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하지만 그러면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겠니? 라고 얘기했던 어떤 협력적 듣기 태도, 상대방의 생각에 공감하면서 일단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한매 또한 문 선생님과 비슷하게 기발한 생각이군요. 물론 표정은 우울했지만 기발한 생각이군요, 선생님이라는 어떤 긍정적 반응, 상대방에 대한 어떤 협력적 듣기 태도를 보여주긴 해요. 그쵸? 이것도 협력적 듣기 태도입니다. 따로 필긴 안 할게요.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또 늘어놓습니다. 완전 문 선생님이랑 똑같은 패턴이죠. 긍정, 그 다음에 그렇지만 제 생각 말해볼게요.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편한 방에 앉아서 초콜릿 야간야만 핥으면서 주스를 먹으시면서 달걀 한꺼번에 130개씩 먹는 쇼를 보면서 깔깔대는 아이들이 이 두 매 산골 데려다 어쩌겠다는 거죠? 라고 얘기하면서 문제 제기합니다. 문제 제기. 선생님의 말씀에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이 이래요. 이건 어쩌실 거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말이야. 달걀을 보여줘야지. 그리고 달걀이 여기서는 얼마나 값어치 있게 쓰인가를 알면 웃음거리가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꺾기 표시한 부분에다 뭐라고 쓰냐면요,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도시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을 기회를 주고자 하는 문 선생님의 깊은 의도, 큰 그림, 빅픽처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도시 아이들 부를 건 없잖아요. 우리 도시에서 달걀만 본 게 아니라 별의별 걸 다 봤는데 이 둠에 뭐가 있다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꺾기 표시해 봅시다. 네. 생각이 다르죠? 문 선생님과 한매는. 그죠?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도시와 둠에 대한 한매의 생각을 비교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도시에 비해 둠에는 가치가 없는 곳이다 라는 말이 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그죠? 이 둠에 뭐가 있다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둠에 없는 것이 뭐니? 달걀 없이는 여기는 것보다 네가 우리가 가진 것을 없이는 여기는 게 더 섭섭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 뭐랄까요? 마치 티카티카 아니면 랩배틀 뭐 이런 것처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 도시와 둠에 대한 생각의 다름을 서로 체크하면서 인정하면서 가까워지는 어떤 그 과정이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도시에는 문명이 있어요. 둠에는 자연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다 읽어주진 않겠습니다. 시간만 잡아먹으니까요. 그래서 도시와 둠의 특성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좀 걸렸는데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도시와 둠의 특성을 갖다 비교해 봤을 때 그때 문 선생님의 의견은 파란색으로 한매의 의견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도시의 특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명으로 대표되는 도시의 특성에 대해서 한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공원이 있어요. 어떤 공원이냐면은 어린이의 낙원이라는 공원인데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나도 안다. 그죠? 누구나 우리나라에 있는 공원 중에 가장 잘 꾸며진 공원으로 손을 꼽지. 그죠? 하지만 자연에 대한 교묘한 흉내에 불과하다. 우리 두뇌에는 진짜 자연이 있다. 라고 반박하죠. 그 다음에 또 분수가 있다. 분수. 정말 분수는 참으로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며칠 보면 질린다. 마른 폭포는 꼴사납다. 하지만 우리 마을에는, 우리 시골에는 선녀 폭포가 있지 않느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빨간색으로 이제 그 한매의 이야기가 덧붙여지는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피가 맑아지는 기분을 갖다 느낀다고 하면서 하긴 그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찾아볼까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있죠? 하긴 그래요. 분수가 신기하긴 하지만 선녀폭포 보대처럼 가슴이 울렁대고 피가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그죠?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써세요. 문 선생님의 말을 인정하며 의견의 차이를 좁힘. 그러니까 하긴 그래요 라는 요 문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문 선생님의 말을 인정하면서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하긴 그래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관계는 뭐 그림을 그릴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여기에서 문 선생님과 그다음에 여기에 한매가 있었다면 이 둘의 거리가 요 정도 거리였었던 것이 이제 하긴 그래요 선생님도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한매도 선생님 말에 일부분 수용해주면서 서로 간의 거리가 점차 밀접해지면서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죠.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죠? 그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의견 차이를 좁히는 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죠? 자, 그렇게 동물원, 그 다음에 천체과학관,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 얘기하면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 남았어요. 그죠? 거의 다 끝났죠. 그죠? 자, 문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요. 도시에는 아마 토끼풀하고 개미밥하고 구분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을걸? 한매야. 우리 문명의 이기에 대해서 모르는 건 무식한 거고 도시 아이들이 밤나무와 떡갈나무와 참나무와 나도밤나무 그 다음에 참피나무, 물푸레나무, 피나무와 가시나무, 은사시나무, 가문비나무, 전나무와 참나무, 잣나무와 측백나무에 대해서도 몰라도 유식하다는 생각이랑 제발 버려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문명의 이기에 대해서 모르는 건 무식한 거야. 하지만 서울 애들은 도시 아이들은 이 나무 여러 가지 나무의 종류 몰라도 그래도 유식한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 똑같이 뭐다? 무식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선생님께서는 도시이든 시골이든 그러니까 뭐 서울이든 두매든 서로 각각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앞 페이지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어디 있냐면 여기. 이것도 중요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죠? 그냥 지나갔네요. 자, 이렇게 별표하고. 자, 봅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골뜨기나 서울뜨기나 각각 환경이 다를 뿐 어느 쪽이 못나다거나 잘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결코 걔네들 의수되지 못할 거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같다는 얘기입니다. 가치가. 자, 이렇게 쓰면 돼요. 도시도 두매도 둘 다 각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게 바로 문 선생님이 한매와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의미예요. 시골뜨기나, 그죠? 서울뜨기나 환경만 다를 뿐이지 어느 쪽이 못나고 잘나고 한 게 없다. 둘 다 가치 있다. 물론 지금 뭐 누구야 한매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공원이 있다 아니야 그건 진짜 자연이 아닌 거야 우리가 진짜 자연이야 분수가 있다 그래 우리 선녀폭포가 있어 너 도시의 분수가 마르면 얼마나 그 꼴보기 싫은지 아니 동물원이 있다 그거는 자유롭지 않지 않니 이런 식으로 뭐 도시의 어떤 것들을 갖다가 깎아내리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자연과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자연이 좀 더 우수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도시의 문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문 선생님은. 그러니까 도시는 문명과 같은 아주 문명의 이기와 같은 중요한 그리고 소중한 어떤 가치들이 다 따로 있긴 하다. 하지만 자연은 또 자연 나름대로 멋진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 곳이다. 결국 결론적으로 되게 중요한 건 도시와 두매 둘 중에 어느 곳이 더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
다 좋은 곳이다. 뭐가 더 뛰어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또 뒤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실컷 좋건 앞으로 문명과 만나고 기다릴 테지만 도시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만나 가슴 울렁거리기엔 좀처럼 없을걸. 그런 경험을 놓치고 어른이 되어버리면 너무 불쌍하지 않니? 그죠? 그러면서 여기 꼭 표시해 볼게요. 바로 그런 소중한 경험을 너희들은 이 도시 아이들한테 베풀 수가 있어. 달걀 말이다. 그죠?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문 선생님은 한매와의 대화를 통해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 거기에 담긴 진짜 의미를 갖다가 공유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매는 더 이상 말대답하지 않고 선생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선생님의 얼굴은 어둠 속에도 달덩이처럼 환합니다. 인서가 왜 이렇게 쳐다봐? 선생님 얼굴에 뭐가 묻었냐?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선생님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겨두려고요. 자, 여기 이 문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한매라는 아이는 문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의미의 공유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무엇이 느껴지냐면 쓰세요. 따로 안 쓸게요. 존경하는 마음. 문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라 쓰세요. 그게 있다는 것은 바로 선생님과의 대화가 유익했고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뭔가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인서가 달걀을 달걀로 갚으려는 생각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한 거야. 내 생각이 아니 네가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도시에 대한 한매라는 이 캐릭터의 생각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필기해 보았어요. 도시에 대한 한매 생각의 변화가 대화 전에는 어땠냐면 사실 도시는 두뇌에 비해서 월등히 낫다. 모든 면이 막 문명의 이기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정말 아름답고 신기하고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 압도되어서 아니면 그 어쨌든 그 도시 속에서의 어떤 달걀이 정말 웃음거리 전락하는 모습이 짜증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죠. 근데 대화 후에 도시는 도시대로 두뇌는 두뇌대로 각각의 가치가 있다는 거, 그 문 선생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 공유에 동의를 한 거죠. 그죠?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면서 동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의 의미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 속에서의 어떤 담화 맥락, 선생님이 담화 맥락을 담화 요소를 갖다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거 한번 지금 이제 파악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먼저 분석해서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자습서에 써 있습니다. 분석 다들 이거 안 보고도 할 수 있죠? 자, 갑자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담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었죠? 첫 번째, 그렇죠? 말하는 이. 두 번째 누구? 듣는 이. 세 번째가 뭐? 맥락. 그러니까 상황, 시츄에이션, 장면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그 대화 나누는 내용. 그죠? 근데 말하는 이자 듣는 이인 한매, 그 다음에 말하는 이자 듣는 이인 문 선생님, 이 둘이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한매가 본매의 안타고 주의깊은 까닭과 한매가 도시 여행 중에 겪었던 일의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내용까지 어떤 담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구성 요소가 마련된 셈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맥락, 시간적, 방과 후, 공간적, 고개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이 맥락 상황, 그죠? 그러면 담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를 모두 갖췄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매와 문 선생님은 서로의 생각을 발화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보면 됩니다. 발화가 뭐라고 했죠?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완결된 문장으로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 그게 발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 등장한 대사들은 모두 발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재 정리만 적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적을까요? 여기다. 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강의가 길어졌죠. 쓸데없이 또 말이 길어진 건 아닌가라는 또 반성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 뭐 이해가 안 가는 친구도 있을까봐 조금 더 깊게 설명하고 얘기하다 보니
벌써 45분이 다 되어 갑니다. 예, 여러분들 뭐 늦은 시간까지겠죠? 그때까지 강의 듣느라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열심히 듣고 필기하는 당신 결국 좋은 결과가 뒤따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